자, 오늘은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파트.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의 역할과 위치가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칭 대명사는 뭐 주격이라든지 목적격이라든지 뭐 소유격,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주격, 그리고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인데요. 하나씩 쪼개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격은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요. 주어 자리에는 당연히 주격이 온다라는 거 너무나 쉬운 포인트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는 주격은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격은 그 뒤에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 형용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자리라는 포인트로 다들 아시겠지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목적격은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식화들이 해드린다면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요. 이 동사가 타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는 목적격이 정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것도 있겠죠. 전치사 뒤쪽에 전면구라고 하는 포인트. 그래서 블랭크 자리가 떨어진다면 이 자리도 역시나 목적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아주 쉽지만 패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목적어 자리, 목적격, 그리고 전치사 뒤쪽에 나오는 블랭크가 떨어졌을 때 이 해당하는 자리가 목적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유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 ours, yours, mine, 나의 것 이런 포인트가 이제 뭐뭐의 것이라는 뉘앙스죠. 뭐뭐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 말 그대로 이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고 this is mine.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that is mine. 저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로 비동사 뒤쪽에도 여전히 소유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 그래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호 자리에 위치한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제기대명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의 큰 포인트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기대명사도 문장 가운데에 쓰이면은 명사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비동사 뒤쪽으로 보호 자리에도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요?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주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어는 목적어와 같을 경우 쓴다라는 것인데 예제를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인칭대명사의 경문제가 나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인칭대명사의 경문제니까 앞뒤 빈칸을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부정사도 뭡니까? 동사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mprove라는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목적격을 갖다가 마킹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번은 주어죠.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 할 터인데 동사는 나왔지만 목적격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A번은 소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적격,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기 때문에 A번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B번은 there 뒤쪽에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 is라는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B번 탈락이겠고요. 정답 부분은 C번과 D번 중에서 고르시는 게 맞겠죠. 목적격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제기대명사와 목적격의 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부분은 C번과 D번인데, 우선은 구조상 설명을 드린다면 많은 학생들이라는 요게 주어죠. 요거와 일치되기 때문에 복수로 봤죠. 그래서 해석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믿고 있습니다. that 이하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수업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해석상 정답은 D번 이렇게 마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되는 경우가 예제 1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약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예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칭대명사의 경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함정 문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킹을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 보면 to help도 투부정사도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help는 타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플러스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he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탈락이고 B번 소유격은 그 뒤에 명사 수반해야 되니까 탈락이고,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목적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힘과 제기대명사의 himself 두 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sk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포인트인데, 이런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패턴이 나왔을 때 편의상 여러분들은 뭘 어떤 형식으로 고르시면 좋겠느냐, 해석상요, his colleagues라는 그의 동료를 초점으로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결국은 행위의 주체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행위의 주체지 않습니까? 행위의 주체.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 사람은, 박이라는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그를 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힘이죠. 그렇죠? 그대로 딸려져서 나오니까.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은 주어와 제기대명사가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ask 목적어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오형식 패턴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목적어를 행위의 주체로 보시고 생각하신다면 마킹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강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의 강조는요, 완전한 플러스 원셀프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도식화해 드리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 플러스 원셀프가 되겠죠. 원셀프.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예문을 들어드린다면 I fixed 나와요. 그리고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고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fixed라는 동사 나왔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으로 마침표 꽝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내가 그 기계를 고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myself를 써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플러스 myself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마침표 꽝 찍어도 완전한 문장 플러스 부사 뉘앙스로 가능하겠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myself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토익에서는 완전한 문장 플러스 부사 문제로 제기대명사를 골라주는 부사적인 강조용법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주로 끝에 쓰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by oneself가 되겠죠. by oneself, on, once, on입니다. 그래서 언론, 스스로 홀로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스스로 홀로, 뭐 직접이라는 뉘앙스도 있죠. 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by oneself, on one's one, alone 요거 세 가지 좋은 포인트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초보적인 뉘앙스가 된다라고 하면 요건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관용구라고 해서 다 이미 출제됐던 포인트예요. for oneself라든지 to oneself, beside oneself 또는 in spite of oneself라든지 of itself, in itself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많이 숙지해 주신다면은 정말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쉽게 마킹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로 출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of itself라든지 특히나 in itself 그 자체로 본래라는 포인트로 파트 6에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많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패턴 정리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by oneself라든지 on one's on이라든지 on one's behalf라든지 of one's on이라든지 이런 것들 출제 많이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have 목적어 to oneself라든지 much to one's 감정명사에서 much를 채워주는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잘리고 있죠.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much to one's 감정명사까지도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우선 포인트. 자, 오브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은 명사, 오브,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사 오브, 두 번째 명사라고 해서 이 뒤에 거의 명사의 안명사라는 포인트로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주로 알맞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요, 명사 오브 뒤쪽으로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뭐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뭐뭐 중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쉬운 포인트로 one of us. 그렇죠? 가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해석해 드린다면 우리들 중의 그렇죠? 우리들 중의 한 사람 하나라는 포인트가 되겠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one of ours라는 포인트로 우리의 것들 중 하나라는 포인트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하, 이거는 뭐뭐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중에서 해석하시면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a friend of mine이라든지 a client of ours라든지 a colleague of mine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중 소유격의 뉘앙스인데 우선 요거 보시면은 my a friend 라든지 a my friend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쓰지 못하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my라는 소유격과 관사 어랑은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소유격과 관사 또는 소유격 플러스 지시 대명사 this, that이라든지 뭐 every 뭐 부정 형용사 있죠. each라든지 any, some 이런 부정 형용사, 관사 이런 것들과 소유격은 함께 쓰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함께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는 반드시 삭제돼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쓰게 되려면 이중 소유격의 포인트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중 소유격의 뉘앙스는 뭐냐면 명사 오브 소유 대명사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죠. 네, 이런 포인트로 그래서 우리 친구, 나의 친구들 중 한 명이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우리 고객들 중 한 고객, 그리고 우리 동료들 중 한 동료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중소유격의 어떤 뉘앙스라는 포인트로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원리 원칙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많이
숙지해 주셔서 보자마자 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this, that, this, those 이거 가보도록 하죠. 자, 패턴 정리하게 되면 우선 thi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라든지 that 또는 these 또는 those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자, 이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시 형용사가 가능한 포인트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this와 that이 있겠죠. 나눠보자면 this와 that은 그 뒤에 명사를 수반했을 때 이 명사는 반드시 가산 단수 명사 또는 불가산 명사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this라든지 those는 당연히 이것도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는 좀 달라요. 이때는 복수 명사를 수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복수 명사를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is와 that, this, those가 형용사의 역할도 하지만요. 그 자체의 대명사, 명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데 this라든지 this라든지 또는 that이라든지 thos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라는 뉘앙스. 그럴 때 뜻은 이것들이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들. 이것 시기 되겠죠. 이것. this가 이것들. that은 저것. those는 저것들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명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that과 those가 있습니다. 이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시험 문제에서 블랭크 뒤쪽으로 오브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 후보 중에서 A번이 this가 있겠고 B번이 that이 있겠고 C번이 those가 있겠고 D번이 만약에 these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제낄 수 있는 건 뭐죠? 전명구가 나왔죠. 오브 뒤쪽, 특히나 오브 명사로 토익에서 출제 많이 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오브 명사가 나온다면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우선 A번과 this를 갖다가 바로 제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B번과 C번, that과 those는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후보 B번과 C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that은 단수를 받죠. 단수를 받을 것이고 those는 복수를 받는다가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제는 조금 오류가 있으니까 S를 붙여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도식화 해드린 것처럼 블랭크 오브 명사에서 오브 명사를 전명구로 수식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that과 those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 후보는 A번과 D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B, C번은 우선적으로 탈락시키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답 후보 that과 those 중에서 해석해드린다면 이 남자 사람, 이 김이라는 남자 사람의 qualifications, 어떤 자격 조건 사항들이 되겠죠. 이런 자격 조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복수 명사죠. 그렇죠? 복수 명사. 이 복수 명사를 바로 그냥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 드린다면 이 박이라는 사람의 자격 조건들보다 이 김이라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for는 비교구 강조부사가 되겠고, 그래서 복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those를 마킹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does와 anyone 요거 차이점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oes와 anyone. 그렇죠. 우선 does 가기 전에 anyone 가기 전에 이 블랭크 나오고 토익에서 이렇게 who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요 거의 정답이 does라든지 anyone 요게 정답입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인칭 대명사에서 특히나 them이 있죠. them. 만약에 them, who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본 적 있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쓰이지 않죠. them, who. who의 이하의 절이 만약에 문장 구조가 나왔다면 them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해요. them이라는 인칭 대명사는요.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으로 맞아요. 그렇죠. 물론 문어체에서는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문법상 또는 영작했을 때 공지문이라든지 이런데 좀 격식으로 영작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them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who 이하의 관계절을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수식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m 대신에 does라든지 anyone을 마킹하는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 그러면 does부터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oes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does 뒤쪽에 이게 블랭크가 나온다면 토익에서는 토익에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who가 되겠죠. who.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does ing. 그렇죠? does pp. does with. does without. 그렇죠. 뭐뭐 없는 사람들, 뭐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포인트로 출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요거까지 묶어서 결국에는 복수 취급하죠.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으니까. 그렇죠?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것들, 사람들. 주로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로 출제 많이 하죠. 그래서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묶어서 그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단수 동사가 아닌 복수 동사가 나온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anyone 가보도록 할게요. anyone. 자, anyone은 우선 뜻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라는 뜻이 있겠죠. 누구든지. 그리고 뭐 아무도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주로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는 긍정문에 쓰이는 측면이 많겠고요. 아무도 라는 뉘앙스일 때는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뜻은 우선 요 정도다. 나올 수 있는 것은 does랑 마찬가지로 who 나올 수 있겠고요. 뭐 anyone ing, anyone pp, anyone with, anyone without.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does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네. 특히나 예전에 나왔을 때는 anyone wishing to 부정사, does wishing to 부정사의 패턴으로 wishing 앞쪽에 블랭크를 주고 anyone을 챙겨주는 문제, does를 챙겨주는 문제, 체킹하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똑같은 포인트인데 요거는 이제 does, who와 does, ing 뭐 이런 것들과 다르게는 요거는 묶어가지고요. 어차피 단수 처리합니다. 단수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단수 동사가 나온다. 요게 does랑 anyone이랑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단수 동사가 나온다. 단수 취급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anyone과 whoever의 차이점. 요즘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anyone은요. 대명사, 명사의 품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whoever는요. 명칭을 적어드린다면 복합관계 대명사죠. 복합관계. 명칭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예전에 그 관계사에서 제가 정리를 했던 포인트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whichever 그리고 whoever 그리고 whomever
whatever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관계 대명사고 그 뒤에 절이 나올 때 무슨 절이 나옵니까? 불완전 절이 나와요. 네, 생방이에요. 네, 불완전 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나온 선행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whoever랑 anyone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요즘 토익에서 정말 출제 많이 하는데요. whoever는 명사도 있어요. 근데 명사의 품사를 가지는 동시에 접속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당 만약에 whoever가 나온다면 whoever가 이제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는 2개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죠. 한 문장에 접속사가 whoever밖에 없다라고 해도 동사의 개수는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nyone은 명사의 품사밖에 없고 whoever는 당연히 명사의 품사를 가지면서 주격절이 가능하면서 접속사의 기능도 가진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출 대명사 가보도록 할게요. 빈출 대명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빈출 대명사. 지금 투더 미님께서 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대박 크크크 하시는데 지금 사전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요거 응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빈출 대명사 가보도록 하죠. 자, one, each, either, neither가 있습니다. 자, 요거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ne, each, either, neither 뒤쪽으로 만약에 플러스 뒤쪽에 명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 명사는 무슨 명사가 나올까요? 수량 일치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편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명사가 나온다면 어떤 명사가 나오겠습니까? 흐민님께서 네,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참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사전 녹화라서 네. 그렇죠. 단수동사가 나옵니다. 단수동사 잘 해주셨어요. 단수동사 짝짝짝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one과 each가 either 또는 neither는요.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한정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형용사예요. 이럴 때 명사가 나온다면 이 명사는 무슨 명사? 단수동사가 아니네. 단수 명사예요. 네, 말이 잘못 나왔네. 그래서 단수 명사를 수반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이게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지만요. 명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똑같이 써볼게요. each 또 either 또 neither가 있습니다. 이거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of th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주로 뭐가 나와요? 복수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복수명사 나오고 그렇죠? 요거 묶어서 무슨 취급할까요? 후민님 그리고 중도 여상님 반갑습니다. 이거 묶어서 무슨 취급할까? one of the 복수명사는 뜻이 뭐죠? 뭐뭐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묶어서 무슨 취급할까? 묶어서 요것만 보면 한 덩어리의 명사로 보면 그렇죠. 단수 취급하죠. 그렇죠. 요거는 단수 처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요. 잘 해주셨습니다. 짝짝짝이에요. 단수 동사 잘 해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시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가볼게요. 자, every 있죠. every가 있고 another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형용사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 뒤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로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명사가 나온다면 주로 뭐가 나올까요? every 뒤쪽에 명사 나오고 another 뒤쪽에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가산, 단수명사, 복수명사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주로 단수동사가 나오죠. 이따가 예외 설명드릴게요. 단수명사가 우선적으로는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명사죠. 그래서
every와 another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가 나올 때는 주로 우선적으로는 단수명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로 이렇게 마킹하는 순간 정답이 됐는데 예외가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every 뒤쪽으로 4 years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뜻이 뭐죠? 4년마다 라는 뉘앙스죠. 매 4년 또는 4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때는 every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s라는 복수명사가 꼈죠?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가요? 아니죠.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요. 이런 식으로 another 4 hours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주로 단수명사가 오는 건 원칙인데요. 어떠할 경우에는 복수명사를 쓰냐면 원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무게라든지 숫자 개념 있죠. 편리하게 얘기 들면 숫자 개념이 뒤에 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명사 수반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원리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의 어떤 문법적인 어떤 이론을 알아가지고 아하 시간, 거리, 무게 등의 숫자 개념이 뒤에 오는 경우 복수명사 수반 가능하다. 4 years에서 4 숫자 나왔으니까 s야.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무방은 한데요. 이것보다 어떻게 익숙하게 조금 많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그냥 마킹이죠. 그렇죠? 물론 이론도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 많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another는 뜻이 뭘까요? 또 하나의 라는 뜻일까요? 그것보다는 뉘앙스가 추가의 라는 뉘앙스예요. 이때 뜻은 추가의 추가적인 4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렇죠? 추가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하나, 포인트 하나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every 있잖아요. 이 another는요.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다만 every는요. 오직 품사가 오직 형용사밖에 없어요. every의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익에서 만약에 보기 중에서 every of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될까요? every of? 안 됩니다. every는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에 of 앞쪽에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every of 자체는 아예 삭제시키면 좋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every of 자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every는 of를 받지 못해요. every of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자, 이번에는 many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보스 several 그리고 few a few fewer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명사 당연히 형용사니까 명사 꾸미죠. 근데 이 명사가 나왔을 때 무슨 명사가 올까요? many 뒤쪽으로 명사가 붙는다면 보스 뒤쪽으로 명사가 붙는다면 과연 무슨 명사가 올까요? 그렇죠. 복수명사 중도 여상님 잘해주셨어요. 복수명사가 들어갑니다. 복수명사 그렇죠. 잘해주셨어.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few, a few, fewer라든지 several 또는 보스 many 뒤쪽에 명사가 나온다면 복수명사 수반한다라는 게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 뒤쪽으로요 똑같이 이 덩어리가 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의 품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지만 이 자체가 명사로 이루어지면 그 뒤에 오브 더가 낄 수가 있겠죠. 오브 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묶어서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 동사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자, 좀 내려볼까요? 자,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썸이 되겠죠? 썸. 그리고 all, most, other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요. 플러스 명사가 온다면 이때 명사는 무슨 명사가 올까요? 수량 일치적으로 some, all, most, other가 오고 그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무슨 명사가 오죠? 둘 다. 네.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복수명사가 오고요. 복수명사가 오고 그리고 불가산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가산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게 특징입니다. 아까 전에 many는 복수명사만 온다 그랬죠? 그런데 some, all, most, other는 그 뒤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왔을 때 복수명사와 불가산명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요거 키포인트니까 알아두세요. other는요. 잘 보세요. 오직요. 품사가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other. 형용사밖에 없어. 그래서 other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만약에 for other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침표가 꽝 찍혔어. 그러면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other는 형용사의 역할밖에 못하니까 for 뒤쪽에 명사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형용사로 끝나면 탈락이잖아. 그렇죠. other는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쓰이려면 others라든지 the other 이런 식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쓰일 수 있어요. 명사가 가능하니까. 근데 other 자체가 형용사의 품사밖에 없기 때문에 for other 하고 마침표 꽝 찍으면 일반적으로 틀린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밖에 없으니 other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 most, other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all, most, other other가 아니라 some 요거는 형용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other는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빼버리고 이게 명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of the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뭐가 와요? 복수명사 불가산명사 다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좀 짜증나는 뉘앙스인데 근데 복수명사랑 올 경우에는 묶어서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복수동사가 오고요. 복수동사가 오고 만약에 some of the 불가산 또는 all of the 불가산 most of the 불가산이라고 하면 스위치를 이 끝 명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동사가 와요. 아시겠죠? 마킹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불가산명사 취하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잘리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ch 있죠. much라든지 뭐 little 그리고 a little
그리고 less 이런 비교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사를 수반할 때 이 명사는 뭐가 오죠? 아까 전에 했었죠. 불가산 명사. 그렇죠. 네.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꾸밀 때 불가산 명사 와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자체가 명사도 있어요. 지금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명사로 쓰이는 경우 있어요. much는 다량, 다액이라는 뉘앙스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little도 마찬가지로 명사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사 가능하니까 다시 써보죠. little, little, less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도 of 더 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가산 명사 옵니다. 불가산 명사 오고 묶어서 어차피 단수 취급하죠. 불가사는. 그러니까 동사가 올 때 단수 동사가 옵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맞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요거 포인트 알아주시면 좋아요. the other 있잖아요. 수량일치에 천하무적이 있어요. the other라든지 any라든지 no 있죠.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는요. 그 뒤에 반드시 명사가 만약에 온다면 이 명사는요. 가산, 단수 가능하고요. 복수 가능하고요. 불가산까지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수량일치에서는 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he other, any, no는요. 명사가 나올 경우에 이때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천하무적이 되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대명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자, 부정대명사는 제가 도식화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정대명사. 자, 요거 재밌어요. 하다보면 자, 동그라미 2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죠? one,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the other.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3개 한번 그려볼까요? 3개. 하나, 둘, 셋. 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라는 거야. 써드릴게요.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것, 나머지 하나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또 다른 하나가 되겠죠. another. 또 하나예요.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향빈이 들어왔는데 지금 녹화 오류 있어서 다시 하고 있어. 향빈이 너도 참여해 빨리. 우리 향빈이 안 자고 환장하네 얘도. 좋습니다. 자, 4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향빈이 다 맞아야겠죠. 자, 향빈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 원이 나오겠고, 두 번째 other.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니까 other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결국에는 the other가 되겠죠. 이 사이에 만약에 뭐 200개가 있어도 하나를 지칭할 때는 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중간에 또 있다 그래도 또 하나를 지칭할 때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런 흐름.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만한 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동글뱅이가 막 있네요. 동글뱅이가 막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걸 묶어서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몇몇 개 것들. 썸, 몇몇 개. 그렇죠. 근데 요걸 묶어서 뭘로 한다? 요건 뭘까요? the other입니까? the others입니까? 6개 묶었어요. 이건 other입니까? 뭐죠? others예요. the others예요. 네, others죠. 잘 해주셨어요. others. 다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한글로 써드린다면 다른 것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개 빼트렸죠, 제가. 세 개 빼트리고 나머지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다른 것들이라는 포인트가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크게 그릴게요. 자, 요거는 조금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 이것도 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것을 몇몇 개라는 썸으로 지칭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전에 빼트리고 묶었는데 이번에는 요거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까 전엔 others라고 했죠. 다른 것들. 근데 이번에는 몇 개 빼트리지 않고 전부 다 묶어버렸어요.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몇몇 개 빠뜨리고 다른 것들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지칭할 때는 the others를 씁니다. 나머지 것들.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에 띌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상호 대명사가 있습니다. 상호 대명사.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대명사. 자, 상호 대명사. 상호 대명사.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빈출 포인트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each other.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one, another. 둘 다 서로서로라는 뜻을 가져요. 서로서로라는 뉘앙스야. 상호 대명사니까 each other도 명사예요. one another도 명사야. 다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사라든지 전치사 뒤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 상호대명사 each other라든지 one another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처음 포인트 no 그리고 non 그리고 not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no를 사전 찾아보시면 뭐 부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 의문문에 대답할 때 no 라고 대답하면 그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고 비교급과 같이 쓰이는 no도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 포인트는 토익에서 출제하지 않고 no 자체가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o는 여러분들 형용사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no는 대명사, 명사의 품사를 가지죠. not은 부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토익 문제에서 블랭크 오브 더 명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블랭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A가 no, B가 non, C가 not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답은 바로 그렇죠. non이 되겠습니다. 명사니까 of 앞쪽에 들어갈 수 있죠. 다만 A번 형용사니까 탈락이고 not은 부사니까 탈락. 그래서 정답 요것만 보고도 마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no one of the 명사 찌끄레기 하면서 막 이렇게 가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탈락시키면 좋겠습니다. no one 자체가 마치 no는 형용사니까 one을 꾸미는 포인트고 이거 자체가 명사니까 of 앞쪽에 쓸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쓰일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토익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브 뒤쪽에 정관사 더까지 있잖아. 그럼 반드시 제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no one of the 명사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안 됩니다. 문장 구조가. 보자마자 탈락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토익에서는 출제하지 않은데 플러스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none of the 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 not one of th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로 뭐가 나오냐? 복수명사를 수반하는 게 원칙이고, 복수명사 수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단수동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도식화하세요. 근데 사실상요, 요게 이제 필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요, 이 단수동사라든지 복수명사라든지 요게 사실상 무조건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이런 포인트로 만약에 토익에서 물어본다면 이 패턴으로 안 나오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필자의 의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문장만 보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마킹해야 되는 포인트로 출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토익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로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 그래도 이런 포인트를 아시면 마킹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아예 자기 것을 만들어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론 정리 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장에서 그 포인트에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 블랭크가 나오고 후가 나온다면 토익에서는 뭐가 정답이더라? 첫 번째, those. 그렇죠. 두 번째, anyone이 나오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인칭대명사 them은요, 후 이하의 절을 관계절을 수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도주 후, anyone 후를 갖다가 마킹하는 원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후 블랭크 앞쪽에 나오면 도주 후라든지 anyone 후가 정답일 텐데, 도주 후는요, 묶어서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하니까 그 뒤에 복수 동사가 나오더라. 이게 키포인트고, anyone 후는 묶어서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가 나오더라. 이게 키포인트야. 그러면 블랭크 후 나왔겠고, 딱 보니까 정답 부분은 A번과 D번 중에서 골라야 할 터이죠. 근데 anyone 후는 묶어서 단수 취급하니까 is 맞아요. 따라서 정답 A번이야. D번은 탈락이죠. 도주 후가 나왔다면 is가 아닌 a가 나왔어야겠죠. 따라서 D번 탈락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yourself는 제기대명사는 문장 앞에 결국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없고요. one another라든지 each other 있죠. 아까 전에 정리했죠. each other. 서로의 뜻을 가진 상호 대명사라도 문장 서두 결국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밖에 되지 않아요. 해석해드린다면 이 커뮤니티 텍스 클리닉이라는 기관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정답 A번. 자, B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 항빈이님 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웠구나. 아쉽네. 그래, 항빈이나 조심히 가.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블랭크 뒤쪽에 문제를 마킹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좀 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그렇죠. 마킹 굉장히 참 1번이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선 에브리는요. 품사가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브리 오브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없다 그랬죠. 에브리 오브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브리 오브는 탈락 처리하겠고 all of the 복수명사 가능해요. most of the 복수명사 가능해요. each of the 복수명사까지는 좋아. 근데 was라는 키포인트 단수 동사가 나왔어요. 그랬다라는 것은 여기서 묶어서 결국 단수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겠죠.
물론 all of the 복수명사 나올 수 있고 most of the 복수명사까지는 좋은데 묶어서 요거는 뭐야? of the 복수명사 끼면 묶어서 복수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복수 동사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따라서 A번, B번 제거하겠고 정답은 D번입니다. each of the 복수명사는 복수명사의 각각이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of the 복수명사가 나온다 할지언정 그 뒤에 단수동사가 나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네요. 해석해 드린다면 주요 기부자들, 각각의 기부자들은 받았습니다. 패킷을 받았어요. 어떤 안내책자, 작은 안내책자죠. describing, 설명해주는 자금이죠. 기부금의 어떤 분배를 설명해주는 패킷과 그리고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뉘앙스. 정답 D번입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걸 보시면요. 인칭대명사의 경문제인데 소구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는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할 때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복수명사 그리고 불가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promotional items라는 s 붙는 복수명사 가능하죠. 납두도록 할게요. another는 그 뒤에 명사가 올 때 뭐가 온다 그랬어? 가산 단수명사. 그렇죠. 자, s가 낀 복수명사 왔으니까 B번 탈락.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상호 대명사 이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 그렇죠? 탈락이 되겠죠. 중복이 일어나니까 C번도 탈락이고 another one도 원으로 끝나는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하나의 덩어리 아이템즈라는 명사와 중복되니까 D번도 탈락. 정답은 A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해석해드린다면 이 회사의 뭐 책받침, 책갈피라든지 펜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홍보 아이템들은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through, 수단 방법을 통해서 더 웹사이트,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홍보 아이템들. 정답 A. 자, 4번 가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난이도가 좀 쉬웠죠. 블랭크 뒤쪽에 새로운 카페, 뉴 카페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his 정답 A번이죠. 소유격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his 정답 A번 이렇게 마킹하겠고 himself는 제기대명사예요. 명사 취급합니다. 문장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B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명사 충돌되기 때문에 복합 명사가 아닌 이상은 뭐 앞쪽에 뭐 수요동사라든지 오형식 동격이 아닌 이상은 명사 플러스 명사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B번 탈락이고 C번도 목적격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명사 탈락이고 D번은 주격이잖아. 주어 자리에 와야죠. 따라서 탈락이고 정답 A번이 정답입니다. 해석해드린다면 새로운 카페, 그의 새로운 카페에 개장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남자 사람은 is offering,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의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개장날에 모든 음료수에 있어서 50% 깎아주는다라는 거죠. 정답 A번. 자, 5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문제는 문장 구조를 살펴보니까요. 완전한 문장 플러스 부사라고 아까 전에 이론 공부할 때 공부했죠. 완전한 문장 플러스 부사, oneself. 제기대명사 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요것만 봐도요. 마킹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터뷰라는 명사 나왔죠. 근데 목적어 명사죠.
명사 명사 충돌이 일어나죠. A번 탈락이고 제기대명사도 하나의 명사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B번 팍 탈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imself는 문장 가운데 쓰이면 명사 취급 가능한데요. 완전한 문장 플러스 oneself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부사적인 용법으로. 그러니까 B번은 이렇게 제거하시면 안 되고 우선 남겨둘게요. his는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데 마침표 꽝 찍고 나왔잖아. 그래서 C번도 탈락이야. he는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 자리가 아니니까 탈락이죠. 그럼 정답은 B번밖에 안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만 봐도 정답 B번이에요. 그런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since 주어 동사에서 현재 동사가 나온다면 뭐뭐 때문에 라는 뉘앙스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드린다면 인사부서에 있어서 그녀의 포지션, 그녀의 직책으로부터 사임하기 때문에 이 여자 사람이 사임하기 때문에 그녀의 파트너인 이 남자 사람이 완수할 것입니다. 지원자 면접을 그 스스로 직접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플러스 제기대명사 oneself를 마킹하는 문제예요.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프터가 나왔어요. 애프터의 품사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애프터가 이제 접속사로 쓰이면은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는 접속사가 가능하겠고 분사구문으로 쓰이면 ing 그리고 being pp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애프터가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뒤에 명사라든지 동명사에 ing 붙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 분사라든지 동명사의 ing 이런 것을 고르지 않는 문제니까 우선 요렇게 보시면 좋겠죠. 요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애프터가요 접속사로 쓰인 것이고 주어 동사예요. 리뷰 동사죠. 그래서 주어 자리니까 정답은 이게 B번이고 C, D번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B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에 애프터를요 전치사로 본다 그래도요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뒤쪽에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리뷰를 만약에 명사로 봤다면 그리고 소유격인 D번을 만약에 마킹하신 분이라면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봤다면 그 뒤에 또 예산 요청이라는 명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애프터를 여기서 전치사로 봤다고 해도 D번은 어차피 탈락이에요. B번은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이니까 리뷰와 만약에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도 해석상 말이 안 된다죠.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B번 탈락이고 A번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죠. 해석해드린다면 애프터 뭐뭐한 이후에 그들이 검토한 이후에 모든 디파트먼트, 그래서 모든 부서로부터 나온 예산 요청들을 그들이 검토한 이후로 금융설계사는요 만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만날 것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how는 여기서 관계부사인데 명사절이야. decide 뒤쪽으로 묶어서 명사 뉘앙스야. 그래서 그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날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죠. 정답 B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또 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인칭대명사의 경우 문제 앞뒤 빈칸 빠르게 보니까 텍스라는 세금이라는 명사 있어요.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소유격을 고르면 되는 거죠. 소유격은 정답 C번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정답 C번입니다. C번. 자, A번 herself는 제기대명사 문장 가운데 쓰이면 명사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면 명사, 세금, herself, 명사, 충돌이 일어나잖아. A번 탈락이고 hers는 뭐야? 뜻이 그녀의 것이라는 요것도 뭐야? 명사죠. 그럼 명사 충돌이니까 B번도 탈락이야. she는요 주어 자리에요. 여기가 주어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탈락이죠. 네. 따라서
그녀의라는 포인트로 소유격 정답 C번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요 정도의 개념이에요. 어차피 요걸 묶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수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 자체가 명사니까 탈락이 일어나죠. 정답 C. 해석해드린다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여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파일은요 동사로 쓰면은 자료 따위를 철하다 또는 보관하다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다, 신고하다라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그녀의 소규모 영업체에 대한 그녀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뉘앙스죠. 정답 C번입니다. 자, 8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제기랄 다 제기대명사로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되는 경우에 쓴다고 했죠. 그렇죠? 자, 해석을 해드린다면 컨퍼런스 나왔어요. 회의에서 있는 모든 어떤 참가자들은요. 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그들 자신들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주어랑 요 블랭크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결국엔 이 주어가 복수명사 나왔죠. 그러면 복수를 받을 수 있는 themselves 맞겠죠. 정답 D번이에요. A번은 단수를 받죠. 그래서 A번 탈락이고 yourself는 주어가 you가 나왔어야겠고 ourselves는 우리 자신들이란 포인트니까 주어로 we라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니까 탈락이죠. 정답은 D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석 다시 해드린다면 모든 참가자들은요.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요. 서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위치의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컴마 찍히고 위치.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느낌상. 그러면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 자신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결국엔 그 날의 이벤트를 더욱더 매끄럽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답 D번입니다. 좋습니다.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and를 기점으로 병렬 구조가 되겠는데 우선 보시면은 앞쪽에 소유대명사 나왔으니까 and 뒤쪽에 소유대명사 명사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mine 소유대명사 나의 것이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해석을 해드린다면 that은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가방을 꾸미는 포인트 형용사절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가방들을 꾸미는 거죠. 그렇죠. 저기에 있는 그 층에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가방들은 그렇죠. 이 남자 사람의 것과 그리고 나의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죠. 가방들 중에 제 남자 사람 거와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D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고 A번은 그뒤에 명사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데 마침표 꽝 찍고 없죠. 탈락이고 제기대명사가 웬 말입니까? 해석도 이상하죠. 나 자신 스스로라는 뉘앙스니까 C번은 주격이기 때문에 탈락이고 좋습니다. 10번 가보죠.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칭대명사의 경문제인데 before 뒤쪽에 ing죠. ing도 동사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 send는요. 타동사적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뒤에 목적어를 수반해야 됩니다. 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 목적어인데 골라야 되는데 우선 D번 탈락일게요. 대어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해야 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나오지 않았으니까 탈락이고 B번 대의는 목적격이야. 여기서 목적격 자리죠. 네. 근데 대의는 주어니까 B번 탈락이고 사실상 이것만 보면 A번도 되고요. C번도 돼요. themselves는 여러분들
그들 자신이라는 죄기대명사인데요. 말 그대로 문장 가운데에 쓰면 명사 취급 가능하니까 A번도 되고요. C번도 돼요. 이것만 따지면. 그런데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당신은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을 싸거나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박스들을요, 가능한 한 가득 채워가지고 포장하거나 쌀 필요가 있습니다. before ing, 뭐뭐 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sending이니, 보내기 전에 누구에게? 구매자에게 그것들이 되겠죠. 여기서 뭘 받아요? 모든 박스들을 받겠죠. 이게 결국에는 블랭크 자리야. 모든 박스들을 구매자에게 보내기 전에 라는 포인트니까 복수를 받으니까 정답은 C번 이렇게 마킹해야죠. A번은 해석상 매끄럽지 않잖아. 그들 자신이라는 뉘앙스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 C번이 된다. 좋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A, B, C, D 중에서 골라야 되는 당연히 문제인데,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것만 우선 볼까요? 요것만. 가로 묶은 것만. actually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날려버린다면, made는 여기서 동사죠. 그렇죠. 요거는 무슨 자리야? 이거 날려버렸으니까. 주어 자리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오니까. 요건 목적어고. 그렇죠? 그러면 주어 자리가 되는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리틀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랬어요. 리틀이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수반할 때 불가산명사 받는다 그랬잖아. few는 그 뒤에 명사 받을 때 뭘 와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복수명사 수반한다 그랬죠. 엄밀히 따지면 few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who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의 접수할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가능해요. 복합관계 대명사, 명사니까. 근데 so는 우선 탈락 처리할게요. 이것만 봤을 때. 왜냐면 so는요, 우선 첫 번째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없겠고, 그리고 등위접수사가 있어요. 그렇죠. 등위접수사 and, but, or, yet이라든지 so라든지 for는요, 문장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C번은 탈락이고 정답 A, B, D번 중에서 해석으로 가장 깔끔한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가게는 채워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로? 정도가 되겠죠. 그 개장날에 고객들로 꽉 차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actually하게 실제적으로는 사실상은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 바로 B번 처리할게요. 그렇죠? few는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이에요. 명사일 때 소수의 사람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명사일 때 네, few가 명사일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죠? 그래서 그 물품을 산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다. 극소수였다라는 개념이야. 그렇죠? 요거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일 때 많이 쓰이고요. 어퓨도 있어요. 어퓨가 당연히 형용사도 있어요. 퓨도 형용사 있고. 근데 명사로 쓰일 때는 요거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요. 조금이라는 뉘앙스. 그렇죠? 약간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정답은 바로 B번 이렇게 마킹할게요. 네. 자, 12번 가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조금이란 뜻. 자, 12번 가보도록 하는데 요거는 마킹하기가 좀 쉬웠어요. on, once, on. 그렇죠? 네. 자, on, once, on. 요거는 뭐랑 같다 그랬죠? by oneself. 그렇죠? 스스로, 홀로, 직접, 뭐 요런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on 보자마자 once on. 정답 B. 그렇죠? 해석 가볼까요? when 뭐뭐 할 때. 이 낸시라는 사람이 set out은 착수하다, 시작하다, 실행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착수했을 때, 실행했을 때, 그렇죠? 사업을 수행했을 때 아무도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그 아무도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뉘앙스예요. 따라서 정답 바로 B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하죠.
잠자다 깨소금님 오셨네요. 예, 지금 사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 이게 블랭크 자리인데 주어져. hav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have가 키포인트입니다. have라는 것은 여러분들 1인칭, I라든지 2인칭이 주어일 때 쓰일 수 있죠. 그리고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복수 명사를 여러분들 받을 때 have를 쓰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자리, 블랭크 자리가 반드시 복수 명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복수 명사인데 much는요. 명사로 쓰일 때는 다량, 다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요거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번 탈락이고, 자, 그리고 everyone은 단수지 않습니까? each도 단수 처리하고 much도 불가산 단수 처리하니까 결국에는 C, D번 탈락이고 B번 밖에 되지 않아요. most는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요. 그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 정리했죠.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정리했죠. most of the 복수 명사, 불가산 명사 묶어서 복수 명사를 수반할 때는 복수 동사 이렇게 오고, 만약에 most of the 불가산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가 나온다. 아까 전에 이론 공부했었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으로 명사로 쓸 때는 대부분의 것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출제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복수 처리하기 때문에 have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B번이고, 해석 가보도록 하죠. 자, 매니저는요, 이야기했어요. 그의 직원들에게 that 이하에 대해서. 직원들은요, 휴식할 수 있다고, 하루 일을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이 둘 중 한 날이 되겠죠.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한 날에 휴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어떤 직원들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그에게, 매니저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의 프리퍼런스, 선호를 알렸습니다. 언제 자기가 휴가 갈지에 대한 어떤 프리퍼런스, 선호를 알렸다라는 거지, 이미. 따라서 정답 B번. 14번 가보도록 하죠. 네, 진짜 생입니다.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선 하나는 제낄 수가 있겠죠. 자, 대절 이하에 이게 주어고 must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니까 묶어서 동사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는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A번, B번, C번, D번 중에서 우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one another. 이건 탈락이 그랬죠. 뭐 each other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의 뉘앙스를 가지면서 이 상호 대명사는요.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D번 제거하겠고, 정답 후보 A, B, C번은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해석 문제예요. 자, 직원들은요.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that 이하에 관해서. 자,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CEO가 그 회사를 둘러보는 동안에 최선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죠. no one은요.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개념이니까 B번 탈락이고, C번 누군가라는 뉘앙스도 어색하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라는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어적인 포인트로 요거 하나만 챙겨주세요. be on one's best behavior. 그렇죠? 최선의 모습을 보이다. 최선의 모습을 보이다. 또는 뭐 최선을 다하다.
또는 뭐 진정성을 다하다, 진정성을 보여주다, 요런 개념이에요. 요거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명사 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